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 이 내용은 학교폭력 부모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며 영상 끝에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1. 대응 원칙. 먼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핵심 원칙을 알아볼게요.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녕이 최우선입니다. 자녀가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내 편이야 같은 말을 해주세요. 아이가 편한 방식으로 대화 글쓰기, 그림 등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을 반복해 묻지 마세요. 다음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상황, 목격자를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리하세요. 문자, SNS 메시지, 상처 사진 같은 증거를 보관하고 백업하세요. 이 증거가 여러분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즉 학폭위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 보호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라고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 반 변경이나 등하교 시간 분리를 단호히 요청하세요. 학교와의 모든 대화는 기록하거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가능하면 전화통화도 녹음하세요. 비공식 사과로 무마되지 않도록 공식 조치 결과 통보서를 요구하세요. 학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교육청 학교폭력센터,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같은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신체적 상해, 협박, 성희롱이 포함된 경우 경찰 신고도 고려하세요. 경찰 신고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 2. 현실적인 대응. 이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볼게요. 학교는 종종 문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려고 합니다. 양쪽 다 조심하자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이에 흔들리지 마세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아이 안전을 위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공론화보다 증거 확보에 집중하세요. 가해자 부모와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건 감정적으로 이해할 만하지만 명예훼손 같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자, 녹취, 사진 같은 증거를 조용히 모으세요. 증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담임교사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친절하더라도 서로 사과하면 된다 같은 책임 회피성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교감, 교장 또는 교육청으로 문제를 단계적으로 알릴 준비를 하세요. 가해자 부모는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감정 싸움은 피하고 모든 대화는 문서로 요청하며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아이가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 치료를 시작하는 게 회복에 유리합니다.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보복이 발생하면 위자료 민사소송이나 협박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세요. 변호사 상담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시기. 이제 경찰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는 강력한 도구지만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신체적 상해, 성희롱, 흉기 위협, 금품 갈취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세요. 이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며 학교가 사법 절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멍이 들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성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려 하거나 가해자가 보복하면 경찰 신고로 사건의 공신력을 확보하세요. 하지만 단점도 알아두세요. 경찰 신고가 항상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은 미성년자 보호원칙에 따라 처벌이 제한적이며 보호 처분이 주로 내려집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먼저 협의하지 않고 신고하면 학교와의 관계가 경직될 수 있고 가해자 부모가 맞고소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 문자, 사진, 진단서 같은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사건 일지를 작성하세요.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를 방문하세요. 조사 중 아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전문 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니 공식 보고드립니다라고 통지하세요. 4. 반복 신고의 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반복 신고입니다. 한국소년법에서는 반복된 신고가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첫 신고는 경고, 두 번째는 보호관찰, 세 번째는 소년원 송치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쌓일수록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청, 법원을 압박해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하지만 증거 없는 과장된 신고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항상 명확한 증거로 신고하세요. 반복 조사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병행하고 학교의 가해자 분리 같은 보호 조치를 요구하세요. 보복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전학가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세요. 5. 체크리스트와 마지막 조언. 마무리하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첫째, 아이를 정서적으로 지지하세요. 둘째, 모든 증거를 기록하세요. 셋째,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하세요. 넷째,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다섯째, 상담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섯째, 가해자 측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일곱째, 아이의 정신 건강과 학업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부모님들, 아이의 고통은 여러분이 대신 싸워야 할 몫입니다. 침착하게 절차를 따르고 기록을 남기세요. 혼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심리, 교육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아이 보호와 재발 방지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아이를 보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다른 부모님들과 공유해 아이들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요. 학폭 부모 대응 매뉴얼 문서는 설명란의 다운링크를 확인하세요. 힘내세요.